성북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북 구의원 목소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김문수 시의원님 나오셨는데요. 간단하게 소개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문수 서울시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은 시민 발언대라는 지금 마을 민주주의 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간인데요. 사실 의원들이 여기에 왜 나왔느냐? 우리 마을민주주의 축제에 힘도 좀 실어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의 의견들을 의원이 사실은 그 시민들의 의견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김문수 시의원님과 함께 시민들의 의견을 좀 대변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민 발언대 앞으로도 또 우리 주민들 많이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이제 좀 소개하는 의미로 사실 정치인들은 대부분 본인의 닉네임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름을 알리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나름의 정치적인 좀 소신이나 원칙 이런 것들을 좀 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제 닉네임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정릉의 목소리.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정릉의 목소리, 목소영인데요. 아무래도 조금은 좀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어떻게 보면 정치적 소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민 발언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도 또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본인의 닉네임은 뭔가요? 네, 저는 암행어사 네, 김문수입니다. 이름 때문에. 아, 이름 때문에. 근데 정말 그 닉네임하고 이름 따라서 좀 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우리 김문수 의원님이 굉장히 정의로움의 상징, 또 원칙적이고 소신을 잘 대변하는 그런 암행어사 같은 정치인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네, 저도 모르게 좀 정의로운 일, 뭐 그런 걸 실제로 찾아서 많이 이렇게 좀 하게 됐어요. 의정 활동도. 네. 네네. 그러면 한번 그 정의롭게 우리가 해왔던 것들 활동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들었던 그런 말씀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니까 요즘에 주민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 그리고 또 학부모들 저희도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 많이 듣는데 김문수 시의원님은 시에서 이제 교육위원장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좀 절절한 마음들을 더 많이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아무래도 다른 그 위원회보다는 교육위원회는 아이들에게 뭔가를 이제 가르쳐야 되고 바르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썼던 것 같고요.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동구 마케팅 고등학교라고 네. 사립학교인데 공익제보 선생님이 파면을 당한 거예요. 잘못된 걸 얘기했는데 그 선생님을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교육위원장 할 때 학교까지 직접 의원님들 직접 모시고 와서 그 대면 접촉도 하고 얘기도 듣고 해서 그 좀 진실을 밝혀내 가지고 그 공익제보 선생님이 다시 복직해서 지금 선생님 잘 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저도 아마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선생님들 그리고 또 시의원님들 막 너무나도 그 복직하셨을 때 기뻐했던 네. 그리고 김문수 의원님께 굉장히 감사 막 드렸던 그런 과정들이 저도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또 그 친일 인명사전 관련해서도 사실 굉장히 큰 일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역시 우리나라 이제 항일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는 분들도 많고 특히 후손들은 지하방에서 어디서 사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친일 행위를 했던 분들은 이 나라의 권력과 돈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갖고 더 부자가 돼가지고 더 떵떵거리게 살고 있고 심지어는 아버지도 대통령을 하고 딸도 대통령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친일 인명사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그 우리가 영화 암살이나 또 밀정이라는 영화에 보면 우리 민족을 배신하고 일제의 편에 서 가지고 우리 민족을 괴롭힌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있고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꼭 학생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친일 인명사전을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의 도서관에 배치하는 거를 박근혜 정부 하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 뭐 고발도 당하고 또 각종 보수 언론들이 저 문제 있는 교육위원장
아니냐 그래가지고 저를 많이 이제 비난하고 엉뚱하게 몰고 가려고 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잘 진행되는 살아 있습니다. 사전이 네. 다르게 진실과 확대가 정의는 늘 승리한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가 맞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제 그런 네. 원칙들 가지고 뭐 누리과정 또 1인 시위 1년 동안 하셨던 것도 생각이 나고 그런데 조금 지역의 얘기로 좀 돌아와서 네. 사실은 뭐 우리 또 지역의 유승희 국회의원님도 워낙에 이제 같이 이 교육적인 사안들 큰 일들을 지역 일들을 많이 해결하셨는데 뭐 개성 요구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고대부중 화장실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함께 저희 지역이라 열심히 맞습니다. 이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을 뭐 많이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예산을 잘 따왔는지도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쭉 했던 일 중에서 또 잘한 일 중에 그 고대부중 화장실이 운동장 쪽에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4층에 있는 학생들이 쉬는 시간 잠깐 갔다 오면 10분이 걸리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물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승희 국회의원님 또 우리 목소영 구의원님, 이광남 의원님 같이 저랑해서 학생들 주민들 서명을 그때 당시에 다 받아가지고 조희연 교육감님께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이제 해서 화장실을 각 복도별로 다 이렇게 이제 건축을 해줘서 학생들이 지금 잘 이용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되게 참 사람들이 의아해해요. 그런 데가 실제로 있냐라고. 또 학교 밖에 화장실이 있다니. 그런 데가 있었죠. 근데 그런 굉장히 여러 가지 또 학교 안의 일들 또 교육 과제의 굵직굵직한 일들 이제 많이 사실은 성북에서 해 오셨는데 또 앞으로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교육적 과제들 논의를 안 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만나기 힘들다는 우리 영유아 아이를 둔 우리 어머님들을 한번 같이 만난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좀 시민들의 목소리 한번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 같이 좀 주민들에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기억나는 거 좀 있으세요? 저도 이제 아이를 둘이나 키워봤는데 정말 정신없이 어떻게 미안하죠 사실 아이들한테 또 맞벌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영유아 엄마들 만났을 때도 제가 물론 이제 누리과정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청와대 앞에서 1인시 2년간 해서 뭐 영유아 보육비 이렇게 좀 안정화시키는데 기여도 했지만은 이번에 또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도 많이 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뭐 뭘 많이 해줬다라고 생색을 많이 내고 있지만 실제로 아이를 낳지 않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아직도 문제가 많다라는 반증이거든요.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출산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애를 낳아서 기르기에는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때 영유아 부모님들 만났을 때도 지금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긴 하지만 아직도 내 아이를 직접 내가 직장을 좀 잠시 쉬고서라도 키우고 싶은 엄마들이 많은데 그날 만나는 엄마들도 그런데 정작 그런 엄마와 아이들끼리 어디 모일 곳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갈 곳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때 영유아방 경로당 어르신들 경로당처럼 영유아방 좀 있었으면 좋겠다. 공동 육아방. 근데 그거는 우리 목성 보건복지위원장님 담당 아니세요? 구의원의 담당이기도 하죠. 네. 구에서 함께 고민하고 또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가 네. 경로당 사실 어르신들이 우리 성북구에서 굉장히 어르신 노인복지 관련해서도 이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또 그것과 더불어서 앞으로 자라날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좀 편안하고 즐겁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사실은 좀 많이 만드는데 저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좀 노력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정릉에 이번에 이제 저출산 관련한 또 센터들 또 정릉에 사실은 아동 청소년 관련한 시설들 많잖아요. 네네. 아동 청소년 센터도 있고 우리 주민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아동 전용 보건지소 뭐 이런 것들 있으면서 사실 주민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 키우면 그 뭐죠? 건강검진 관련된 이제 예방주사도 많이 잘 맞춰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때 엄마들 얘기 중에서 또 몇 가지가 나왔었는데 아마 그때 이제 식품 알러지가 요즘에는 아이들 너무나도
또 어머님들 예민하게 이제 반응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극성 아니냐 이런 눈치용까지 받아가면서 사실은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사자,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음식 잘못 먹으면 온몸에 이제 알레르기가 생기니까 엄마들이 너무 긴장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검사 같은 거를 아직까지는 국가에서 다른 이제 예방 접종은 많이 해주고 있는데도 그런 알레르기 관련해서는 아직 안 해주고 있다고 하고, 개인들이 엄마들이 책임져야 되다 보니까 어디 가서 음식 먹이는 게 아직 너무 걱정 많이 된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마 이거 모든 문제들이 다 얽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런 네. 식품 알러지 문제도 어떻게 보면 엄마에게만 이제 부담이 지워지고는 있지만 사실 또 환경적인 문제가 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으로 사실은 이제 사회를 좀 더 변화시키고 그리고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역할들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하지 네.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드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 관련해서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까지도 우리가 함께 좀 고민을 해야겠죠. 네, 역시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하는 얘기고, 특히 우리 성북구가 이제 교육 관련한 관심도 많고 또 기본적으로 대학도 많은 데다가 교육에 가장 관심 많은 부모님들이 많이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학교 교육의 교과서 교육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게 뭐 다 아는 얘기고,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지금 제도권 교육, 소위 말해서 교과서 중심의 제도권 교육만을 하고 실제로 이렇게 체험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많이 교육부 예산이라든가 교육청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정 정도 우리 구청이나 서울시청에서 이제는 마을이 학교다라는 말을 이미 하고 있듯이 성북구가 학교다. 그리고 성북구민이 교사다. 요런 데까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정말 성북구에 오면은 아이들이 길거리를 다니거나 뭐 공원에 있거나 산책로를 걷거나 우리 구청에 이렇게 공공 건물에 오거나 모든 게 교육적으로 좀 아이들이 배울 만한 그런 교육 공간이 되도록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제가 그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정의를 가르쳐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과 기술을 많이 알리고 배우지만 소위 명문대 나온 사람들, 소위 사자 달고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불이한 편에 들면서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했는 게 너무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부터 친일을 하는 사람, 또는 독재국가 시절에는 또 돈 몇 푼 벌자고 독재에 아부하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되었다고 하는 지금조차도 좀 불의의 편, 돈 많은 편에 편을 들어야 살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해버린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아이들 때부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르쳐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모두가 다 정의의 편에 서야 된다라고 정확히 이 교육을 받고 그런 민주시민으로서 제대로 자라난다면 사실은 그건 내가 보호받는다고 봐요. 내가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거를 누가 구해줘야 도와줄 거냐면 옆에 있는 정의로워야 된다라고 배워둔 많은 옆에 친구들이 나를 구해줄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모님이나 또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잖아요. 야, 너나 잘해. 너만 열심히 해. 너도 제대로 할 일 못하면서 뭘 챙겨, 남을 챙겨. 이게 아니고 옆에 좀 어려운 친구 있으면 꼭 챙겨줘라. 좀 이렇게 해줘야 내 아이가 내가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옆에 친구들이 그거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돌봐주기 때문에 그런 부정하고 불의한 사회 상황들이 없어지고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깨끗하고 행복한 사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 암행어사 김문수다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식상하다 뭐 그러는데, 아니 그런데 우리 사회가 보면 그거에 대해서 매일 강조를 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지난 뭐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과거를 돌아보면 전부 잘 될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서로 뭐 잘 되겠지라고만 했기 때문에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늘 그 종교를 가진 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거나 또 절에 가서 이렇게 하듯이
이 정의라고 하는 것도 아침부터 저녁 또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 또 우리 사회인들도 끊임없이 정의로 와야 한다라는 거를 네. 계속 서로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우리 성북구가 그런 좀 정의롭고 그리고 굉장히 원칙적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의로움과 원칙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따뜻함, 서로에 대한 배려, 존중 이런 것들이 좀 다 살아 심시는 그런 성북구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성북구가 학교다 또 성북구민이 교사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또 우리도 항상 같이 그 안에서 성북구민이 또 학생이다. 라는 생각으로 함께 배우면서 좀 그렇죠. 나아가는 그런 성북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네.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목소영 의원님은 특별히 오늘 뭐 저 얘기만 많이 이렇게 하도록 해주셨는데 본인의 얘기 뭐 보건복지위원장인데 뭐 뜻깊었던 일 없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참 성매매 아 그래요? 이제 끝나야 됩니까? 한마디만. 때문에 네. 너무 길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뭐 목소영 네. 의원님 뭐 하신 일 중에서 아니 저는 이제 사실은 지금 뭐 김우선님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런 마을민주주의 축제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이 좀 참여하는 이런 과정들에 굉장히 저 역시도 의지를 갖고 의회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힘을 좀 실어주고 또 주민들이 정말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제로 경험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 의회에서 제도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저도 함께 할 생각이고요. 특히나 이제 보건복지 이제 위원장으로서 뭐 우리 여성은 뭐 늘 약자이기 때문에 수적으로는 뭐 절반이다라고 하지만 약자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사실은 힘을 얻는 그런 과정들이 곧 성북구 또 전체가 힘을 얻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또 성매매 피해 여성들 뭐 자활을 지원을 한다던가 또 최근에 우리 또 미혼모 여성들에 대한 지원들에 대한 고민들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뭐 노인 지회나 경로당 운영비, 양곡비 뭐 팍팍 늘려드리는 노력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튼 예산의 비중도 그렇고 실제 하는 일도 이제 이 보건 복지 관련된 일들이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남은 임기 동안 더 많이 애쓰시고요. 보니까 점심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계단 타고 계속 내려오고 있네요. 이제 맞춰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도 의원님. 밥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어요. 오늘 마을 민주주의 축제의 일환으로 시민 발언대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김문수 시의원님과 함께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 목소리를 이렇게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잘 들어주는 거 듣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치인이니까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 보여줘. 보여 목소리가 있는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외치고 함께 끝내? 외치고 네. 화이팅하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너의 목소리가 보여로 이렇게 네. 오케이 예. 할까요? 네. 자, 시작. 너의 목소리가 다시. 자 맞춰볼게요. 우리 네. 한 번도 안 맞춰가지고. 네. 자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외쳐주세요. 시작. 네. 너의 목소리가 보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우리 동네 보육반장입니다. 제가 보육반장으로 일하면서 어머님들의 육아 상담이나 육아 고충을 듣고 있는데요. 어머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자녀의 혜택 여부가 세 자녀에 국한되어 있고 두 자녀는 혜택이 너무 없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다는 그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계셔서 성북구에서 이제 두 자녀에게 혜택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대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북구 동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협의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박태남 목사입니다. 일명 동복지협의체라고 말하는 저희 협의체는요, 2011년에 구청장님의 제안에 의해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흔히 우리가 민간 거버넌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관과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각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우리 주민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돕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줄곧 그 회장으로서 이 일을 담당하면서 정말 그 희생적으로 함께 발벗고 나서서 일을 해주신 그 20분의 20분의 각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 좀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꼭 동북지협의체에 함께 나오진 않으시지만 행사가 있을 때마다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신 주민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왕 마이크 앞에 섰으니까 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부부가 있었대요. 그런데 가정상담사의 제안으로 이제 이혼을 하기 전에 마지막 여행을 두 사람이 떠나게 되었답니다. 2박 3일의 여행이었는데 줄곧 굉장히 어색한 날들이 시간들이 지나갔고요. 이제 마지막 날 아침에 각자의 잠자리에서 깨어났는데 남편이 보니까 아내가 자리에 없더라는 겁니다. 창밖을 내다보니까 아내가 혼자서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대요. 그런데 아내가 남겨놓은 쪽지 하나가 책상 위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쪽지를 열어봤더니 거기 이런 글이 있었대요. 여보, 제가 당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깊이 생각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저는 그냥 당신 곁에 머물기로 했어요. 당신 없이 무엇을 하는 것보다 당신과 함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순수 민간단체로 시작해서 부족하지만 저희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는데요. 요즘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점점 뭔가 저희 모임 자체가 제도권 안으로 흡수되어 가는 듯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무엇인가 성과를 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 때문에 처음에 가졌던 편안하고 행복했던 나눔의 마음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구청의 여러 가지 일들에 또 관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버겁고 바빠지다가 보니까 정말 첫 마음, 첫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때로는 좀 천천히 가는 것, 좀 쉬었다 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자꾸만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함께 천천히 잠시 머물러 있음이 어떨까 하는 바람을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천천히 그리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협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서로 마음 없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서로 같이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게 행복하지 않을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